자, 우리 2021년 11월 모의고사 29번 한번 봐볼게. 자, 29번 질문 봐보자. Anchoring bias. Anchoring bias라는 게 기준점 편향이라는 단어. 용어야, 용어. 자, 이 anchoring bias, 기준점 편향이라는 것은 describes,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뭐를 설명해주냐? The cognitive error. 자, cognitive error, 이게 인지 오류지. 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는 괄호.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괄호,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여러분이 만드는 인지 오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앵커링 바이어스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인지 오류인데, 앵커링 바이어스라는 건 인지 오류인데 어떨 때 만드는 인지 오류냐? 여러분들이 give 더 큰 무게를 주는 경향이 있을 때, 자, 더 큰 무게를 준다. 이게 더 큰 비중을 준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이거는 해석은 의역돼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더 큰 무게를 줄 때, 더 큰 중요성을 줄 때, 주는 경향이 있을 때야. 자, 뭐에 더 큰 비중을 두냐? 어떤 정보야? 어떤 정보냐면은, 자, 명사 다음에 ing.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는 현재 분사지, 그치? arriving, 도착하는 정보. 자, arrive는 얘들아, arrive는 항상 자동사야. 자동사라는 거는 현재 분사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 더 큰 비중을 주는 경향이 있을 때 저지르게 되는 인지 오류. 이게 바로 기준점 편향, anchoring bias래. 자, 뭐와 비교했을 때, 여기 compared to, 이건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이고 과거 분사 들어가. 왜냐하면 compare는 compare A to B.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안 나왔을 때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 들어가야 돼. 나중에 도착하는, 여기서도 arriving information 꾸며주고 있지. 나중에 도착하는 정보에 비교했을 때, 이거랑 비교되었을 때, 먼저 일찍 도착하는 정보에 more weight, 더 큰 비중, 더 많은 비중, 더 무거운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을 때, 이럴 때 저지르는 인지 오류입니다. regardless of, 뭐와 상관없이. 자, 상대적인 quality, 질이나 아니면 relevance, 적절성. 자, 그 초기 정보의 상대적인 질이나 적절성과는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그 먼저 도착한 정보, 여기서 that initial information이 그 먼저 도착한 정보지, 그치? 자, 그 먼저 도착하는 정보의 질이나 또는 적절성과 상관없이 more weight, 더 큰 비중을 두게 될 때, 이럴 때 저지르는 오류가 바로 anchoring bias, 기준점 편향이래. 자, whatever 절. 지금 여기서 whatever 절 전체가 주어로 쓰였네. 자, 얘들아, whatever는 얘가 주어로 쓰일 수 있어. 주어로 쓰일 때는 어떤 뭐든지 간에, 이런 뜻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whatever 다음에 명사랑 같이 붙어서 어떤 정보, 주어지는 정보가 어떤 정보든지 간에 얘가 지금 whatever 절이 주어로 쓰인 거야. 자, 그래서 이 whatever 절은 whatever 플러스 명사, 이거는 any 명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is presented 수동태, 처음으로 제시되어지는 정보가 어떤 정보든지 간에, whatever data, 어떤 정보가 처음으로 주어지든지 간에 그 정보들. 그래서 whatever data, 이거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any data, 어떤 정보, any data, 그 다음에 that is presented to you first, 그 뜻인 거야. 그래서 당신에게 처음으로 제시되어지는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그 데이터가 바로 뒤에 동사 can form,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 when you start, 당신이 어떤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당신에게 제시되어지는 어떤 정보든지 간에 그 정보가 뭐 될 수 있다? can form, 형성할 수 있습니다. 뭐를? anchor, 기준점을. 자, anchor라는 게 닷 내리는 거. 닷 내릴 때 그 닷을 anchor라 그런다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anchor가 기준점이란 얘기야. 딱 정지되어지는 그 점, 기준점이거든. 그래서 처음 뭔가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처음 제시되어지는 정보는 그 정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anchor, 기준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것이 becomes, 됩니다. 그것이 또 어떻게 되냐. 여기서 있으면 가주어다. 뒤투부정사가 진주어야. 뭐 하는 것은 상당히 more challenging, 더 어려워집니다. 자, challenging, 현재 분사 써줘야 돼.
그래서 challenging 현재 분사를 쓰면은 어려운이란 뜻이야. 어려운. 그래서 뒤에 진주어 투부정사 하는 것은 상당히 더 어렵게 됩니다. 자, 뭐 하는 게 더 어렵냐? 당신의 mental course, 정신적 생각의 course 방향을 alter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challenging은 어려운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challenging은 무슨 뜻이다? 어려운. 자, 당신의 mental course, 생각의 course는 진행 방향이야. 자, 이게 어디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 앵커, 이 기준점에서 당신의 생각 방향을 벗어나도록 바꾸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자, 뭐보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논리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이게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교급 된 뭐보다 더 이 된이 들어간 거. 실제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should be 뒤에는 challenging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야.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처음 정보가 아무리 처음 받았었더라도 틀렸다면은 뭔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기준점에서 생각 방향을 바꾸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얘기야. 자, 이 anchoring bias의 한 고전적인 예. emergency medicine, 응급진료. medicine은 의료, 진료라고 생각하면 돼, 의료. 자, 그래서 응급진료에서 이 기준점 편향의 고전적 예시는 바로 trace bias, 부상자 분류 편향입니다. 자, 그럼 이 부상자 분류 편향, 여기에서 관계부사네. 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도 얘들아 whatever절이 지금 whatever절이 맨 앞에 쓰였네. whatever절이 맨 앞에 쓰여서 얘가 역시 주어로 쓰인 거야. whatever절이. 자, 당신이 develop 시키는, 당신이 발달시키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첫인상이 그 환자에 대해서 그 첫인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첫인상이 주어지든지 간에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첫인상이 여기까지가 whatever절이고 whatever절이 주어야. 그래서 그 첫인상이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환자에 대해서 갖게 되는 첫인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서 you develop에서 요걸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you develop or you given 여기까지.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고 또는 환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원래 whatever 다음에도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그 첫인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influence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환자를 보는 나중에 다음에 모든 providers 의료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부상자 분류 편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처음 갖게 되거나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환자에 대해서 받게 되는 첫인상이 있으면 그 첫인상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첫인상이 그 환자를 보는 이후에 의료 제공자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는 경향이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트레이지 바이어스 부상자 분류 편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고전적인 예시란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2명의 환자를 상상해 보아라. 2명의 환자인데 어떤 2명의 환자냐면은 presenting for care, emergency care, 응급 치료를 위해서. 자, 응급 치료를 위해서 presenting 나타난 지금 2명의 환자야. 자, 이 응급치료, 뭐에 대한 응급치료냐면은 aching, jaw pain, aching, 현재 분사고 얘가 뒤에 있는 jaw pain을 꾸며주고 있는 거네. 자, 그래서 수시는 지금 막 아픈 턱 고통, 이거를 가지고 응급치료를 위해서 presenting 나타난 2명의 환자. 이 2명의 환자가 이것을 위해서 나타났다 라고 한번 상상해 보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이 턱
그다음 이 턱 통증은 가끔씩 어디까지 퍼져나가는 통증이냐면은 그들의 가슴까지로 익스텐스 퍼져나가는 턱 통증이야. 그래서 선행사가 조페인이야. 자, 이런 턱 통증을 가지고 응급치료를 위해서 나타난 그런 환자를 한번 상상해 봐라.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difference is 차이점. 어떤 차이냐? intake provider가 환자를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래. 그래서 이 환자를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야. 자, 이 예진하는 의료 종사자가 차트를 어떤 식으로 분류하는지에 있어서의 차이점들. 자, 어떤 식으로 이 차트를 분류하냐? 예를 들어서 턱 통증으로 분류를 하냐? 아니면 가슴 통증으로 분류를 하느냐? 이것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바로 만들어냅니다. 뭐를? 앵커 기준점을. 자, 그리고 이 기준점이 나중에 result in 뭐를 초래하냐면 상당한 차이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에 있어서? 의문사 주어 동사. 그 환자가 어떤 식으로 치료받는지에 있어서.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이지, 그치?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지문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anchoring bias, 기준점 편향이라는 건데, 기준점 편향이라는 거는 먼저 정보를 받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까지 다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trace bias, 이 부상자 분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턱 통증으로 분류를 하냐, 가슴 통증으로 분류를 하냐, 이것에 있어서의 차이가 바로 그 환자가 어떻게 치료받는지에 있어서의 차이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whatever 절이 지금 여러 번 쓰였었는데 whatever 절은 whatever 플러스 명사가 나와서 이게 복합관계 형용사라 그러거든. 이렇게 whatever 플러스 명사, 이렇게 다음에 얘가 주어로 쓰면 이거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whatever가 혼자 쓰이기도 해. whatever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동사가 비동사일 땐 생략이 되기도 하거든. 이 절 전체가 뭐로 쓰일 수 있냐면 주어로 쓰일 수 있어. 주어로 쓰이면은 이거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은 이게 anything that, 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anything that으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any 플러스 명사 대절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whatever data 하면은 any data that 관계대명사절. 당신에게 제시되어지는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든지 그것이 바로 기준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atever data, 무슨 데이터, any data의 의미로 바꿔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첫인상이 어떤 첫인상이든지 간에. 그래서 얘도 any first impression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whatever 절 전체가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본 거야. 그래서 원래는 whatever 다음에도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다시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비동사일 때는 생략이 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지문은 29번 지문. 그리고 여기서 프레젠트 잠깐 봐볼까? 자, 이메이진 뒤에 이거 봐봐. 이메이진 뒤에 두 명의 환자를 상상해 보세요. 두 명의 환자인데, 자, 이 두 명의 환자가 어떤 두 명의 환자냐? 어떤 두 명의 환자냐면은 지금 이 두 명의 환자가 프레젠트 나타난 두 명의 환자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프레젠트는 등장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턱 통증을 가지고 응급치료를 위해서 나타난 환자. 다시 이때 프레젠트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고? 자동사로 나타나다, 등장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등장하다. 그래서 응급치료를 위해서 등장한 두 명의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이 쑤시는 턱 통증이 가끔씩은 가슴까지도 확장되는, 퍼져나가는 턱 통증이야. 이랬을 때 턱 통증으로 보냐, 가슴 통증으로 보냐, 이렇게 어느 쪽으로 맨 처음 분류가 어느 쪽으로 되어지냐에 따라서 환자가 치료받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 이게 환자 분류 편향, 부상자 분류 편향이라는 바로 기준점 편향의 한 예시로 나온 거야. 그 다음 30번 봐보자. 자, in order to. 원래 in order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지, 그치? in order to 부정사.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의미상의 주어를 넣고 싶으면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retain 귀중한 정보들을 retain 원래 보유하다, 가지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귀중한 정보들을 보유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거를 보유하다,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는 has to forget 뭐 해야 됩니다. 잊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의 뇌가 어떤 식으로 잊어야 되냐? in a manner 대절. 자, 이때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네 both A and B. 자, 타겟이 되어지면서 딱 조준이 되어지고 통제가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뇌는 잊어야 됩니다. 여기서 forget은 자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그냥 있다, 목적 없이 있다로 쓰인 거야. 그래서 귀중한 정보를 기억하고 보유하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는 있는 거를 잘해야 돼. 있는 걸 잘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잊어야 되냐면은 딱 타겟 되어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되어지는 방식으로 잊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can you recall? 당신은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학교의 바로 그 첫날을 your very first day 하면 이때 very는 바로 라고 해석해주면 돼. 당신의 바로 그 학교 첫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you most likely가 아마도란 뜻이야. 당신은 아마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likely가 원래 가능성 있는 이란 뜻도 있는데 most likely 하면 부사로 아마도라는 뜻이 있어. 자,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one or two 하나 또는 두 개의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such as 예를 들면 뭐 같은. such as는 전치사야. 그러니까 동명사 들어가야 되겠지. 자, 연필과 크레용을 당신의 필통에 넣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 하나나 두 개 정도의 이미지, 주목할 만한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학교 첫날에 대한 기억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마 뭐 크레용이나 연필을 필통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the specific 세부적인 것, specific은 details하고 같은 단어지, 그치? details, specifics, 세부적인 구체적인 상황들의 extent 범위일 것입니다. 구체 사항들의 범위 정도야. 디테일들이라는 얘기야. 자, those additional details, 그런 추가적인 디테일, 세부 사항들. 자, 명백하게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그런 디테일들이 사실 얘네들은 적극적으로 deleted, 삭제가 되어집니다. 당신의 뇌에서 삭제가 되어집니다. 당신이 뭐 하면 할수록. 자, 당신이 더 비교급, 당신이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하면 할수록,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뭐 하면 할수록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기억하려고 더 하면 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그런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은 당신의 뇌에서 적극적으로 삭제가 되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바로 대절입니다. 대절, 명사절, 비동사의 보호로 명사절 접속사 대절 들어간 거야. 자, 이유는 뭐냐? 뇌가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유란 얘기야. 자, consider A, B에서 얘가 A고 얘가 B야. B 형용사. 여기서 형용사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 그치? 형용사고 이시 뒤에 보니까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럼 이거는 감옥 진목이 되는 거야. 원래 consider A, B, find A, B, think A, B 이런 데서 감옥 진목 많이 쓰여. 그래서 A를 B라고 여기다. 그 A에 해당되는 내용이 뒤에 투부정사 진목적어란 얘기야. 자, 뇌는 모든 디테일을 기억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질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유란 얘기야. 자, as long as 얘는 부사절의 접속사지, 뭐뭐 하는 한. 자,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이란 뜻의 접속사야. 접속사 주어 동사. 자, 그것이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주요 메시지. 예를 들면은 당신의 학교의 첫날은 굉장히 멋졌다. 같은 그런 메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한 모든 세부사항을 다 기억하는 것을 가치 있다라고 뇌가 여기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이유란 얘기야. 그래서
디테일들은 세부적인 정말 디테일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들은 그 상황을 기억하려고 더 애를 쓰면 쓸수록 그런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적극적으로 삭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야. 자, in fact 사실 연구들은 have shown 밝혀냈습니다. 자, 뭐를 밝혀냈냐? 뇌가 적극적으로 suppress 단어 중요하겠지? 억압하는 거야. 자, 뇌가 어떤 영역들을 억압한다, 적극적으로 억제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떤 영역이냐면 이것 봐봐,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또는 사소한 기억력 내용, 이런 것을 책임지는, 이런 것을 담당하는 영역은 뇌가 적극적으로 억제한다. 억제한다라는 얘기가 뭐겠니? 기억하지 않으려고 삭제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리고 이것이 메인 메모리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사소한 내용들이야. 주기억을 방해하는,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사소한 기억들을 책임지는 지역은 뇌가 적극적으로 suppress, 억압한다, 억제하려는 경향, 억제한다라는 것을 연구들이 밝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minor detail, 세부 사항들은 점점 더 vanish, 사라지게 됩니다. vanish. 비록 결국 이것이 뭐하기는 하지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뭐하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sharpen, 선명하게 하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serve가 도움이 되다는 뜻으로 많이 쓰여. 그래서 과거의 중요한 메시지, 메인 메시지를 sharpen, 선명하게 하는 거. 여기에는 도움이 물론 결국은 되겠지만, 그렇지만 세부 사항들은 점점 더 vanish, 사라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기서 상황을 기억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주 메시지, 메인 메시지를,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하려고 하는 거야. 상황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은 어떻게 된다? 적극적으로 삭제가 되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지?